안녕하세요. 마디테스의 자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좀 더 깊이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프로파운드 어티즘에 대해서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어티즘은 1911년도에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 발전을 거듭해서 어티즘이라는 정의도 새로 세워졌고요. 그리고 요즘은 DSM-5라는 DSM이라는 그 장애 그 정신과를 분류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2011년도에 2012년도 뭐 대충 어라운드 그때쯤이에요. 2012년도 13년도 그쯤이에요. 그때 DSM-5가 나오면서 모든 장애, 그때 아스퍼거라든가 ADHD 뭐 등등등을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빅 엄브레라로 다 넣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사실 레벨이라는 거는 미국 의사들도 나누지 않아요. 이게 레벨 1, 레벨 2, 레벨 3 뭐 이렇게 나누진 않는데 그래도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아이들의 증상들이 있잖아요. 아 얘는 지적으로 좀 괜찮고 보더라인은 경계성 지능장애를 갖고 있어. 그 대신에 사회적으로 뭐가 없거든. 좀 이렇게 순탄치 않아, 원활하지 않아 이러면 레벨 1, 뭐, 그 다음에 레벨 2, 레벨 3, 그래서 시비어까지 세 단계가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 란셋 커뮤니티에서 연구한 이거에 보면 이 세 단계의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친구들보다 더 어려운 친구들이 있다라고 정의를 해요.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을 정의를 했냐면 이 친구들이 사회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한 친구들이야. 이들에 비해서.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얘기할 때, 이 시비어라고 얘기할 때, 아니 프로파운드라고 얘기할 때 왜 시비어보다 뭐가 다른가를 정의를 좀 해놨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지적장애가 있다. 지적장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수치적으로 얘기했을 때 IQ가 50 미만인 사람들. 그러니까 저희 애가 여기 해당되나? 이게 가장 퀘셔닝인데요. 저희 애는 프로파운드 어티즘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비언어적이거나 최소한의 언어만 사용한다. 즉 말로 하는 구어적인 기능이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애는 항상 제 영상을 보신 분들 알겠지만 외계어로만 얘기한다 그랬어요. 외계어로. 소리 지르거나 혹은 자기 표현을 어떤 폭력적인 방법을 구사할 때도 있죠. 때린다거나 뭘 던진다거나. 그래도 요즘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렇고요. 그 다음에 24시간 감독 및 지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누군가 계속 와치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2교대, 3교대에서 간호사들이 계속 환자들을 보잖아요. 그것처럼 집이든 어떤 그 수용시설이든 해서 계속 이 친구들을 계속 봐줘야 돼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다. 그러니까 이 레벨 1, 2, 3 했을 때 이 3에 있는 친구들도 24시간 와치가 필요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도 복합적인 장애로 인해서 정말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24시간 보호자 혹은 가디언 혹은 어떤 시설의 종사자들이 계속 봐줘야 된다는 친구들이 필요한 것을 프로파운드 어티즘이라고 이 사람들이 정의를 했어요. 근데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프로파운드 어티즘 애들이 몇 명이나 있냐? 27%예요. 100명 중에 27명. 사실 굉장히 높은 수죠. 이들은 계속적인 와치와 계속적인 서포트가 필요해요. 단적으로 저희 아이만 얘기해서 이제 먹는 거 혼자 먹습니다. 샤워하는 거 누가 도와줘야 돼요. 그 다음에 먹고 치우는 거 거의 잘 못하죠. 그거 못하고 요즘 학교에서 뭘 배워서 쓰레기 버리는 건 조금 해요. 쓰레기 버리는 거 정도는 하는데 그 외에 말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숫자를 세거나 어떤 일상적으로 비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생활이 전혀 안 되는 이 친구들.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의학적 혹은 신체적 혹은 여러 가지 도움들이 필요한데 이 사람들에 대한 연구가 거의 되어 있지 않다는 거고, 그리고 사회적 서비스에서 불평등이라기보다 불합리한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서비스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자폐 부모님들 모임에 가서도 이걸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프로파운드 어티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정확한 리서치들도 되어 있는 게 없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냐하면 연구 집단에서 제외된 적이 있기 때문에
most의 자폐 교육이나 자폐 치료가 일반화되어 가는 쪽에 맞춰져 있어요. 근데 이 부류에 속하시는 분들은 일반화되는 과정이 거의 안 되는 분이세요. 저희 아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분류에 속해 있는 분들은 제외가 돼 있고 보통 일반화가 가능한, 즉 비장애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에 가능한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서비스나 재정적 도움에서 빠져 있는 그룹, 이 단체, 그리고 그래서 이 프로파운드 어티즘이라는 곳이에요. 이분들은 어떤 또 특징들이 있냐면, 그러니까 저희에만 단적으로 얘기할게요. 근데 저희 말고도 제가 만난 많은 프로파운드 어티즘의 가정들은 메디컬 어려움이 있어요. 즉 의학적 병적 요건들이 있어요. 간질이라든가 대장 문제라든가 심장 문제라든가 어떤 피지컬 그 소아마비라든가 같이 가지고 있는 집도 있고, 제가 최근 아니고 작년에 들었던 집 중에서는 자폐도 있는데 시각장애와 언어장애, 그 다음에 복합적인 뭐 심장애 등등등에 대한 어려움들이 복합적으로 갖고 계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장애를 가지신 분들, 즉 어떠한 의학적 장애적 어려움 때문에 스스로가 케어가 안 되는 그 많은 분류들이 100명 중에 27명이라는 그룹인데, 이 분들이 연구나 어떤 테라피, 사회적 서비스에서 제외가 되어 있다, 아니 혹은 많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에게 가장 그 사회적으로나 그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포커스해야 될 것이 이분의 안전과 퀄리티 라이프예요. 저희 애도 최근에 이제 아이가 쓰레기를 버리는 걸 좋아하고 인식을 해요. 이제 이 쓰레기는 버려야 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차에서 음료수를 마시거나 그래서 플라스틱 컵이 남아있으면 보통 쓰레기통에 넣죠. 저희는 그걸 보면 이젠 참지를 못해요. 차가 파킹하는 순간 그걸 들고 밖으로 나가서, 그러니까 건물 입구에 맥도날드라든지 어떤 그 미국 내 어떤 건물에 들어가 입구에 쓰레기통이 있거든요. 거기다 갖다 버리려고 해요. 근데 저희 아이의 문제점은 이 주위에 어떤 어려움이나 위험한 것이 있다는 걸 인지를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뛰어갑니다. 제가 나가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잠깐 기다려라, 아빠가 내보내줄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지가 문 열고 나가는데 차에 칠 뻔한 적도 있어요. 우리가 장애인 파킹낫을 쓰거든요. 제가 여러 번 영상에서 말씀을, 저도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고 저희 아이도 자폐를 갖고 있어서 장애인 파킹낫에다 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나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할 뻔한 적이 한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저희가 주의를 줘도 제가 운전하고 있으면, 그래서 파킹이 되면 차를 주차해버리면 애가 튀어나가 버리면 이게 대책이 안 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안전, 그리고 이분들의 퀄리티 라이프에 대해서 굉장히 포커스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차에 쓰레기를 안 두려고 굉장히 노력 중입니다, 지금은. 그리고 제가 먼저 픽업을 해요. 차에 내리면, 차 쓰면, 우리 그 당시에 차 안에서 햄버거를 먹었든 뭘 먹었든 하면 제가 쓰레기를 먼저 쥐고 있습니다. 애가 쥐면 뛰어나가니까.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회적 제한이 많은데 이분들이 안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안전한 걸 안다 할지라도 이분들이 갖고 있는 그 메디컬 컨디션 때문에 그거를 자기들의 안전에 대한 보장은 스스로가 컨트롤이 안 돼요. 그리고 또한 감각적인 이유 때문에 이분들은 자기의 감각적인 이유나 자기의 의사 전달이 되지 않았을 때 자해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자기 살을 계속 꼬집어요. 파대고. 어떤 친구들은 머리를 뽑고, 어떤 친구는 머리를 벽에다 갖다 들이받고, 어떤 친구들은 자기 몸을 뒤로 던져요. 땅바닥에든지 뭐 던져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세이프티 이슈에서 이분들을 보호해줄 환경이나 단체가 필요한데 이거에 대한 논의가 많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 이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폐성 공격 장애는, 그 행동 장애는 모두 다 갖고 있을 수 있어요. 레벨 1이든 레벨 2든 레벨 3든. 근데 이들에게는 이걸 컨트롤할 수 있고 디브리딩하고 캄다운하는 스킬을 가르칩니다. 물론 이 프로파운드 어티즘에 계신 분들한테도 가르쳐요. 그런데 이분들은 인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메모리가 안 돼요.
배운 당시 그때는 돼요. 근데 돌아서면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습관적으로 만들려고 해도 레벨 1, 2, 3에 만약 레벨 1에 계신 분들은 인지를 하고 언더스탠드를 하니까 괜찮아요. maybe 레벨 2에 계신 분들도. 근데 레벨 3부터는 이게 어려운데 레벨 3도 1000번쯤 가르치면 되는 분들이 있고요. 뭐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프로파운드 어티즘에 계신 분들은 가르쳐도 안 돼요. 그리고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이 프로파운드 어티즘에 계신 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갑작스러운 행동들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저같이 프로파운드 요즘에서 제가 굉장히 깊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이 아이들을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우리가 보통 여러 가지를 다 시켜봐요. 아이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운동도 뭐 종류별로 다 시켜보고요. 아트는 예능도 다 시켜봐요. 뭐 피아노부터 미술, 조각 뭐 등등등을 해서 쫙 시켜봐요. 그래서 어느 날 아이가 나 저거 하고 싶어요. 마음에 들어요. 그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프로파운드의 어티즘에 계신 분들은 어떤 사회적 현상이나 어떤 사회적 액티비티에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원하는 걸 해주기에는 그걸 소링 아웃 찾아내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부분들을 너무 쉽게들 얘기해요. 트라이 해보면 되지 않느냐. 트라이 하죠. 근데 didn't get it. 이게 여기 클릭이 안 되니까 머릿속에 인지가 안 되고 그 클릭이 안 되니까 어떤 걸 서포트 해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저희한테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다만 저희는 저 얘가 여행을 좋아하고 집 안에 있는 것보다는 야외로 나가는 걸 좋아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많은 패밀리들은 그것조차 힘들어요. 그렇다 쳐도 밖에 나가는 걸 알았다 치고 여행을 좋아한다는 걸 알았다 쳐도 각 가정의 경제적 형편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그 어떤 조건들이 안에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게 퍼스널 어시스턴트를 붙여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트러스트풀 하느냐 또 그런 것도 아니죠. 그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사람들 시설에 맡기면 되지 않아요? 라고 그러는데 그 시설들이 우리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시설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최대한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대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스태프들이나 멤버들이 존재하는가. 그 여러 가지로 했을 때 너무나 고민이 많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와이프랑 제 아내랑 저랑 요즘에 얘기하고 있는 게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고민하면서 셋업해보자.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같이 해보고 싶다. 혹은 나도 이런 생각이 있다면 같이 연구해보자고요. 그래서 같이 연구해서 사시는 곳에서 그것을 하시던지 아니면 사시는 곳에서 여러 뜻이 맞는 분들과 모여서 하시든지 제가 지금 하나 보고 있는 단체가 여기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 라구나 비치에 글렌우드 하우징 파운데이션이 있어요. 이분들도 자폐 가정 8가정이 모여서 이걸 만든 거고요. 그 타카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 굉장히 큰 어티즘 단체인데요. 캘리포니아, 근데 이제 전국적으로 커진 단체이기도 한데 시작은 캘리포니아에서 시작한 단체인데 여기도 10명의 가족이 시작한 단체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서비스 시스템이 만들어준 것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부모들이 모여서 이 단체들을 만들어서 그 아이들을 받아주고 억셉트하고 그 아이들의 웰빙 라이프를 서포트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부모들이 하더라고요. 어떤 만들어진 단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고민한다는 게 제가 지난주에도 그 자폐 부모님들하고 얘기했는데 마일드 같은 자폐 엄브렐라 밑에 있어도 지붕 아래 있어도 마일드에 속한 부모들과 모더레이트 펌을 그래도 이 사람들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커먼 그라운드 공통적인 주제들이 있어요. CBO도 약간 그렇고요. 그러나 이 프로파운드에 속한 이 그룹은 이들과 얘기할 수가 있고 세퍼레이트 돼 있어요. 제가 그걸 포인트 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자폐 부모님들 중에서 자폐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이 프로파운드 어티즘에 있는 애들에 대한 어떤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 우리 안에서도 자폐 커뮤니티 안에서도 이들은 제외된 소외된 계층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계속
그 만나면서 모임할 때마다 끌어내고 있는데 사실 그래도 어렵죠. 왜냐하면 내 자식이 속한 거에 관심이 있지 남의 자식까지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파운드 어티즘의 부모들은 되게 어렵습니다. 니들도 제일 많고요. 많이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또 이들이 뭘 원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회적 시스템에서 그걸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요. 관심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제가 많은 자폐 부모님들하고 얘기해 보면 이분들은 이 그룹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It's your kids 이런 느낌이에요. 어쨌든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자폐 부모님들 중에서도 있을 거예요. 자폐라는 같은 지붕 아래 있지만 니드가 다 달라. 우리가 그냥 쉽게 자폐는 스펙트럼이에요. 뭐 다 달라요. 얘기하지만 나는 그러나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I don't care about the others. 이렇게 되더라고요. 혹시 저는 다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프로파운드 어티즘 애들을 서포트하는 시스템이 생기면 이 앞에 레벨 1, 2, 3 애들도 그 베네핏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근데 레벨 1, 2 애들을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이 프로파운드 애들은 그 시스템의 영향이거나 도움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을 위한 셋업을 해줄까? 그래서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던 글렌우드 하우징 파운데이션이니까 비러스윗 팜이라고 있어요. 저 오하이오에 미국엔 그 비러스윗 팜이 있거든요. 걔네들은 엄청나게 큰 엄청나게 큰 패실리티에 이 장애인들을 위한 그걸 운영하고 있어요. 그 공동체 생활들과 어덜트 데이케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저는 진짜로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이곳이에요. 여기도 보면 비러스윗 팜도 여기 구성되어 있는 스태프들 보면 자폐 아이를 갖고 있는 자녀들이 거의 반 이상이에요. 전문직 부모님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는데 이곳에 속한 스태프, 보드 멤버들이 다 자녀들을 데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프로파운드 어티즘을 갖고 계신 부모님들이 깨어있고 같이 뭉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을 살아갈 수 있는 걸 단체를 그걸 사회에다 맡기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오늘 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프로파운드 어티즘을 그 아이들 어려운 가정에 있는 부모님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좀 격려를 받았으면 좋고요. 저도 그런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